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파고 두더지의 스페셜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새로운 곳으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아니, 좀 어색한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지식 토크 아닙니까? 이제 정치 얘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오늘 손님을 모셨는데, 강서구가 이 총선 전에 치르는 유일한 보궐선거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강서구 마을생활전파소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스페셜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파고 두더지에서는 이 구청장에 도전하시는 출마 예정자분들, 이런 분들을 인터뷰하는 순서를 마련을 네. 했습니다. 정말 스페셜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자로 강서구청장에 도전하시는 장상기 전 서울시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제가 이제 소개를 전국에서 유일한 보궐선거 지역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왜 이 보궐선거를 이렇게 유일하게 강서구에서 하게 됐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번 5월 18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김태우 강서구청장께서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받다 보니까 네. 구청장이 고리가 됐습니다. 지방선거 6월달 전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네. 실제 1심 판결을 받고 6월 1일 날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거의 1년 만에 다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일단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강서구에다 요구한 금액이 39억 8천을 요구했습니다. 선거 비용으로. 40억이네요. 예. 그리고 또 5월 18일 날부터 또 10월 11일까지 행정 공백은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강서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면 그런 지금은 부분입니다. 구청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구청장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하지 못하고 기존에 해왔던 계획돼 있는 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아. 10월 11일 날 예. 보궐선거를 우리가 치르게 되는 예. 거네요. 예. 그러면 장상기 전 서울시 의원님은 자신 있으신가요? 예,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고요. 네. 준비해왔고 또 강서구에서 오직 강서를 위해서 뛰어왔기 때문에 네. 열심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정치에 발을 들여 놓으셨는지 약간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원래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전공은 네. 뭘 하셨었어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네. 김대중 대통령 선거 유세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사실은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 생활정치인으로 그냥 왔다 갔다 선거 때 도와주고 평상시에 좀 도와주다가 2002년 국민경선하면서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단하면서 발기인으로 들어가고 2004년도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비서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하다가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서구의원으로 당선되어가지고 강서구의원으로 3번 12년간 하고 강서구 예. 의원을 12년 동안이나 예, 하셨어요. 12년 3번 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실겠네요. 그렇죠. 강서구 때 당시만 해도 예산 자체가 저희 들어갔을 때 2,4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조 2천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외형이 규모가 많이 커졌죠. 커졌네요. 그럼 구의원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의원도 예. 하셨어요? 2018년도에 이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가지고 이제 서울시 가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좀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서구가 초등학교 36개,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22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전체적으로 열악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네. 처음에 상임위 결정할 때도 교육 쪽에 좀 관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가가지고 서울시 교육정책도 여러 가지 펼치겠지만 특히 우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일단 열린 우리당, 아니,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네, 더불어민주당이고 네. 처음에는 열린 우리당이었는데 네. 그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활동을 민주당 했죠. 쪽으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으로 쪽에서 이제 경선이 굉장히 여러분이 네.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서울시 잠깐 더 소개를 하면요. 제가 서울시에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네. 2년간은 이제 우리 특히 하옥동이라든가 방화동, 공항동 이런 저층 네.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많아서 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가서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쪽 분야에서 뭐 우리 저층 주거지 문제, 중공업 지역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다루면서 도시계획에서 활동을 했고요. 뭐 지금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이제 구청장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구청장 출마 자체를 못 하신 거였나요? 경선에서 탈락됐습니다. 경선에서. 왜냐면 그때는 몇 분 얼마나 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최종 다른 지역하고 그런 경선 방법이 좀 틀렸습니다. 아, 저희 그래요? 지역은 이제 여기가 청년 전략 지역이었습니다. 청년 전략 원래 전국에 지역. 5군데를 민주당에서 청년들을 좀 배려해야 되겠다 했었던 지역인데 당원들도 반발하고 지지층이 좀 반발해서 뭐 배심원제라는 어떤 다른 형태의 경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처음 뵙는데 약간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차분하시고 좀 인자하시고 조용하시고 좀 점잖으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이력을 말씀하시는 중에는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밑에서 다 단계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엄청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적극적이시기도 하고 또 인내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쵸? 굉장히 활동적이고 전 적극적이셨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면이 있나요? 일할 때는 저는 일을 미쳐서 합니다. 아, 사실. 불도저 그래요? 스타일이세요? 저는 좀 열정이 좀 넘치는 그런 부분이고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는데 네. 근데 일하는 과정이라든가 공무원 대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겉으로 볼 땐 진짜 좀 과감하게. 차분해 보이시면서 네. 또 진중해 내성적이고 보이시고 그렇게 보이시는데 그리고 탤런트 그 장광 씨인가요? 아, 네. 그분하고도 또 비슷하게 좀 생긴 아니 느낌도. 그분보다는 조금 더 귀엽게 생기신 것 그랬어요. 같아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시다 보니까 이제 의원으로 계속 활동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행정에 그렇죠. 일을 하시고 싶어서 구청장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어. 저희들이 이제 의원 생활을 쭉 하면서 제가 예산 문제, 예산 부분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에 네네. 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좀 뭐랄까 열정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서울시 가고도 우리가 예산 제가 여기 써두었지만 지금 강서구 예산이 1조 2천억인데 네. 서울시 예산은 한 40조가 넘거든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만 해도 11조가 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예결위 개수위원을 맡아가지고 전체 총괄을 하면서 좀 다양한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네. 25개구인데 우리 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 24개구는 하고 있는데 또 일정 부분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강서구는 그동안에 임대주택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쓰는 부분들이 복지 예산도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많이 못 펼쳐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마곡이 들어서고 이제 원도심도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할 일이 많아서 정말 제가 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구청장 만약에 되시면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고 말겠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 하면 원래 화곡동이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강서구청도 그 자리에 원래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곡은 사실은 2009년도, 2008년도 이후에 그렇죠.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던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화곡동이나 이런 우리 강서구는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사실은 도로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택도 많았고 네. 그러면서 지금도 내 집 앞에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대문 앞에는 반드시 차가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들, 뭐 동작 흑석동이라든가 은평구, 뭐 여러 가지 그 성동구 이런 데는 실제 산동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차도 보니까 들어갈 수 없는 차도 것도 들어갈 수 많고. 없고 다 그랬는데 우리 강서구는 그렇지 않고 70년대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다 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때 지나고 나서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주택 200만 원 건설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빌라 짓기 좋은 땅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 화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등촌동, 방화동, 공항동 이런 데가 다 빌라촌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면서 네.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오히려. 예. 아니, 그래서 뭐 이번에 네. 전세 사기 대출 그렇죠. 이런 거 그런 할 때 부분이 화곡동이 제일 먼저 막 그렇게 그 됐습니다. 강서구가 드러나면서 예, 예.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강서구가 약간 좀 가난한 동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예, 예.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걸로 개발이 됐으면 집값도 좀 오르고 했을 건데 네. 다 빌라를 짓고 다가구를 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아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 서울에서 개발을 할 때는 강서구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좀 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세 사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됐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저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박차를 좀 더 가해야 됩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했었던 부분도 우리 강서구의 저층 주거지 문제. 제가 있을 때 사실은 소규모 관리구역이라든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아타운 같은 걸 적극 추진했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 많습니다. 네. 지금 중공업 지역 염창동이나 등촌동 일부 지역이 다 중공업 지역인데 주택으로 개발을 해놨는데 난개발을 해놨어요. 맞아요. 공장이 이사 가고 나면 맞아요. 그 자리만 집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공업 지역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한강에 바람길 같은 것도 열어야 될 네. 부분이고 맞아요.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우리 강서구가 또 선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노후주택들이 많습니다. 가양동 중심으로 택지지구들이 많이 했죠. 옛날에 30년 전에 택지지구 개발했던 지역이 가양동, 등촌동, 예를 들어서 방화 택지지구 이런 형태로 개발을 했는데 거기 노후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존에 또 민간주택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30년이 됐습니다. 90년대 초에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나갈 부분. 누구말처럼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이주 대책도 마련해 줘야 되고 이게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저는 그렇게 근데 좀 재건축 궁금한 재개발을 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공항이 저희가 가깝고 예. 여러 가지 그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높이 짓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높이 짓지 않는 방향에서 그 선을 지키면서 개발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런 선을 규제를 좀 푸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화두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강서구 의원을 하면서 네. 고도지구 완화 제한 추진 지원 조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당시에 30만 서명운동도 했던 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도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우리 강서구는 반경 4km 안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 제주공항이나 제주 옆에 공항도 800m 떨어져 있는데 41층짜리가 들어서 있고 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기준점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국제법 위카오에서 국제법의 기준안을 만들어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아마도 전 세계 193개국인가 거기를 동의를 받겠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유스럽게 각 국에서 알아서 좀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꼭 안 되는 지역은 안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외 지역은 각국에 풀어주고. 맞게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조만간 아마도 어느 정도의 기준점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곡이 다 15층이거든요. 네. 맞아요. 보통 보면 57.86m에서 15층인데 그게 좀 더 완화되면 좀 더 이쁘게 건물이 지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주거환경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른 구에 비하면 네. 다른 구 예를 들어서 강서구하고 이렇게 강을 마주보고 있는 저는 이제 강변에 사는데 예, 예. 마주보고 있는 동네는 덕은지구인가요? 거기는 예, 예. 몇십 층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한강이 마주보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예, 예.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이쪽에 있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 곳인 것 같은데도 그 규제가 그냥 들어있기 때문에 15층 이상을 못 짓는다는 거는 그렇죠. 좀 공항에 아쉬운 것 우리 같아요. 공항에서 4km 반경 안에는 맞아요. 57.86m로 해놓고 여러 가지 또 지형 지물에 따라서 네. 차폐 적용을 해줘서 조금 더 높이는 해주지만 기준점이 거의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맞아요. 저희들이. 네, 그런 아쉬움이 근데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개화산 높이가 126m인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장산, 봉제산 높이도 110m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 기준점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4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기준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하고 국제법이지 않습니까? 40여 년 네네. 전에. 근데 비행기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서 막 도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떴다가 내리고 이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 여건하고는 별개인데 우리나라만 아주 서울만 이렇게 좀 엄격하게 좀 특히 제재하고 있는 것 강서구가 같습니다. 그런 것에 예, 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그렇죠. 있다라고도 예, 볼 예.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강서구청장이 이제 도전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지금 그렇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예, 예. 많으실 텐데 예. 어떤 것 때문에 이
구청장으로 도전하고 싶으신지를 조금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전에 얘기했던 우리 재건축 재개발 네, 예를 들어서 그거. 원도심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방한뉴타운이 지금 2003년도 11월 달에 돼 있는데 네. 실제 반 이상 해제되고 이제 한 군데 좀 진행됐고 나머지가 이제 한 세 군데, 네 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더디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8개 정도, 9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빨리 추진해 나가고 또 새롭게 개발 욕구들이 좀 있어서 그 개발 부분하고요.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갖고는 고도제한에서 사실은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계속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준점부터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고요. 또 우리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게 대장 홍대선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강서구가 교통이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권이 한강을 넘어가는 다리가 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홍대를 가려고 해도 뱅글뱅글 돌아서 가야 되는 문제고 바로 마포구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이라 대장 홍대선이 지금 계획은 저도 초창기 때부터 추진했고 서울시 가자마자 했었던 부분이 대장 홍대선의 차량기지 만들기 위해서 제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부간철도 특위 추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 차량기지 문제를 해결하고 대장 홍대선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게 2025년도 초에 예를 들어서 착공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아직 더 착공이 안 됐나요? 착공은 안 되고 결정은 됐습니다. 민자에서 지금 대장 홍대선은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죠? 홍대 가나 봐요. 홍대 입구까지 가죠. 네. 어디서 그러면 저기 부천의 대장 신도시 대장. 원래는 사실 원종에서 가기로 돼 있는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대장에서부터 홍대까지 그럼 가는 우리 거거든요. 강서는 어디를 거쳐서 가요? 강서는 지금 하곡역을 거치고 강서구청 강서구청 지금 앞? 현재 자리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양역을 거쳐서 홍대 쪽으로 쭉 가는 성암 거. DMC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진짜 그 거리가 그렇죠. 단축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하나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게 강북 횡단선입니다.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 그래서 네, 목동 네, 네. 사거리를 거쳐서 등촌역을 거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염창동나루나 네. 해서 넘어가는 노선인데 네. 그건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면 그거는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빨리 추진될 수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우리 강서구의 가장 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역점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그 도시계획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전문가처럼 이제 전문가가 되신 것 같은데 열심히 그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후주택 개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강서구에서 이제 아까 뭐 빌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곡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이제 강서구에서 부촌으로 네.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좀 가난한 동네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런 균형 발전이 강서구가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죠.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 같은 거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실제 지금 균형 발전 부분은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네. 또 이미지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이번에 전세 사기 대란 네. 아니면 하곡동에 뭔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하곡동의 인구가 20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20만 서울시에서 네. 두 번째로 큰 건가요? 큰 거죠. 큰 네. 도시죠. 송파 다음 높은데. 네. 그래서 정말 행정동 이름까지 변경해 가면서 완전히 싹 처음부터 뜯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이름도 있어요. 바꾸시고요? 저 이름 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행정동 이름까지도 하곡동이 됐든 가양동이 됐든 인식 개선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스스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어디서 가서 당당하게 얘기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개발 문제도 좀 서둘러야 될 부분이고 또 문화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그래서 모아타운 하나 들어서면서 거기에 기반 시설을 넣어주고 해서 이제는 구도심도 스스로 만족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문화 형태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싶습니다. 강서문화원의 그 원장님이 나오셔서 네. 그런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문화적인 어떤 구심점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게 마곡에는 여러 가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면서 점점점 이제
원래 도심권, 원래 화곡이라든가 이런 쪽도 그런 걸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강서 아토리움이 생긴 그 그렇죠. 얘기를 또 들려주시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장상기 전 서울시 의원께서 이제 구청장이 된다면 요것만은 꼭 해결해야겠다. 라고 지금 짚어주시는 것들, 지금 말씀하신 예. 것들 말고 또 있으신지. 좀 우리 강서구가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조용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저는 좀 시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너무 사건 사고도 많고 시끄럽잖아요. 너무 역동성이 주민들 사이에 역동성이 없다는 걸 보는 아.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문화원장님하고 의회에 있을 때 서울시 의회 가가지고 뭐 했냐면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예를 들어서 봉대산에서도 했고 어디서도 했고 해가지고 예산을 줘가지고 그걸 했었습니다. 계속. 네. 근데 코로나 시기가 터지면서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인구가 60만이 다 되다 보니까 동호인들도 많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많은데 인프라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마곡이 들었으면서도 종합운동장 하나 만들지 않는 이런 도시계획을 해놨거든요. 사실은 그건 모두의 책임인데, 저희들의 지도자들의 책임인데,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뭔가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2018년도에 서울시의원으로 가가지고 애결이 개수를 전체를 총괄해 부위원장으로 좀 총괄을 하면서 뭘 했었냐면 제가 가장 부러운 게 여름철에 가면 애들 물놀이장이었습니다. 그 물레동에 가니까 어느 모임 때 제가 한번 가서 물레동을 보니까 놀이터인데 물이 막 쏟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서울시가 그건 민원이 많아서 안 합니다 해가지고 끝까지 안 한다고 그래서 조금 언쟁하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뭐 부위원장이고 하니까 힘이 좀 있어서 안 된다, 해야 된다, 시범사업 하자. 그래서 2억을 갖고 우장산 축구장을 점령을 해서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개설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났죠. 떠들썩하고. 뭐 지금도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그 다음 연도에도 예산을 줬는데 코로나 맞아요. 2020년대 하면서 못 쓰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10억을 들여가지고 신곡초등학교 옆에 태양광장에 물놀이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며칠 전에 개장을 했거든요. 갔더만 정말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 체육 이런 아이들의 어떤 놀거리나 이런 것도 해서 좀 역동적으로 좀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강서구에 아까 교육위원회 말씀에도 오래 계셨다고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강서구에 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사실은 학생 수가 강서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의 학생이 받을 수가 없을 만큼 넘치는데 강서구는 너무 이 시골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저는 굉장히 어떻게 바로 옆 동네인데 그런가 막 이렇게 의아했어요. 그런 문제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양천구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우리 강서구도 어느 학교는 너무 많아서 넘쳐서 문제고 어느 학교는 너무 적어서 그럽니다. 강서구 안에서도요? 어느 안에서는 학교든 10명, 11명, 12명이고요. 네, 맞아요. 어디 학교는 30명입니다. 네. 이게 균형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생각이나 우리 교육자들 생각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지역적으로 좀 나눠주거든요. 아이들은 학군 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거리 배정을 해준다고 그쵸. 하는데 어느 섹터를 바꾸게 되면 민원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는 그렇죠. 학교를 좀 그래서 용광초등학교도 그래서 통폐합을 시켰죠. 예를 들어서 영경으로 좀 가고 가양으로도 좀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이 학교가 적은 규모에 있는 학교들은 좀 더 꿈담 교실, 꿈담 도서관 이런 거 많이 넣어줘가지고 좀 아이들을 유도해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데 그거는 우리 강서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양천구나 전체 서울시가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이 아파트에 사는데 여기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거든요. 그쪽에는 또 지금 이번에 뭐 서초동 그런 문제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 학교들하고 관계도. 그런 관계도. 네. 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제 그 구청장을 꿈꾸시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잠깐 줄이고 다음 편에서 우리가 과연 이제 우리 장상기 전 서울시 의원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또 개인적인 얘기와 함께 더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다음 편 꼭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